엔진인 거야. 엔진에 뭐 이거 뭐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니 어디에 하이패스가 있길래 이렇게 앙칼진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토 사이드를 틀고 뭐 제네시스가 무슨 SUV 같은 높이에 있네요. 제네시스가 이렇게 높은 차였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쿠페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밀어주거나 뭐 이런 기능은 뭐 이 차에선 기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차들이 다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후, 이렇게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골목에서 이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지금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가죽이 스티치를 통해서 마치 샤넬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가죽을 보여주고 있고요. 칸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카본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네요. 카본이 뭐 너무 많은 곳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서 무게가 훨씬 더 가볍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량이 감소된 것은 뭐 50kg 같이 안 됩니다. 카본으로 인해서 더 예뻐졌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출력이 약 25마력 정도 올랐다. 이 부분이 일단 플러스의 장점. 땡기고 엄청나서요. 차가 뭐 마치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났습니다. 거의 뭐 람보르기니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그런 시트 포지션이네요. 오프, 느낌이 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사이드에서 핸들까지 거리가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핸들을 조작하다가 바로 사이드를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런 구성이네요. 이 V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던 아우디 R8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그리고 세월의 흔적 같은 걸 출력도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가속감 같은 게 이전보다 더 폭발적이 됐습니다. 사실 듀얼 클러치가 장착된 버전은 지금 처음 보라고 하는데, 듀얼 클러치가 장착되니까 나갈 때 느낌이 훨씬 더 직접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R8은 사실 우왕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중간에 그 동력이 끊기는 느낌이 들면서 변속이 됐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이 차는 동력이 끊기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변속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전 차에 있었던 그 레브 매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RPM이 변속될 때의 느낌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고, 이전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변속기의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드시 수동으로 변속해줘야 제대로 된 R8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R트로닉이라는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S트로닉이라고 해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니까 그전에 비해서 당연히 더 변속되는 느낌도 더 좋고, 중간에 직결되는 감각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택시들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SUV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세단이고 나머지는 다 SUV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바닥이 손으로 그냥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에 있네요. 엉덩이 시트 포지션은 지금 봤을 때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아주 작은 카트 같은 걸 모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트를 몰 때 뭐 이렇게 굉장히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과감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너에서 어느 정도 밀려 나가도 내 중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안정되게 이 노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노면의 이 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 이전에 뭐 다른
엔진이 앞에 있는 차들은 보닛이 앞으로 숙여지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이 차는 보닛이 앞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바로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부분만 빼고는 바로 이렇게 앞으로 쭉 기울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의 시야가 그래도 차체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보이는 영역이니까 이 유리 크기만큼이 전부 다 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실내의 많은 부분이 카본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카본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카본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카본이라는 것은 소재 특성상 카본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카본 위에 클리어층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카본이 광택이 느껴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수려한 이런 느낌이 나니까요. 그래서 대다수의 카본은 BMW i3나 i8 같은 차를 제외한 대다수의 카본 자동차 카본을 이용한 부품들은 이렇게 위에 클리어층을 입힙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실이 클리어층이 여기서 끊깁니다. 이 윗부분은 클리어층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사가 돼서 앞유리에 비치는 겁니다. 클리어층이 앞에까지 있으면 앞유리에 비칠 것이 우려돼서 이 앞부분은 클리어층이 없고 오히려 거칠게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난반사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뱅앤올룹슨의 고급 스피커들은 지금 뭐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부분에 뭐 이렇게 스피커가 위로 솟아오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해주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트위터가 이 안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조금 이 디자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경량화라든지 그리고 서킷을 달릴 때 이 차는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도 내구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네요. 시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낮은 부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네, 보통 차처럼 조금 시트 포지션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차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뒤로 시트를 눕혔을 때 이거밖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충분한가? 네, 그 손흥민 씨하고 미나 씨하고 이 차로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R8에서 데이트를 한다. 굉장히 그 아늑한 느낌은 들 것 같아요. 이 실내가 뭐 일단 선루프 같은 것도 없고 머리 공간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옆 사람과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게다가 손흥민 선수 어깨 넓으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가 닿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눈빛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뭔가 이렇게 시트가 근데 잘 젖혀지지 않는데, 이거 시트 이 정도 젖혀지면 괜찮은 건가? 이 정도로 괜찮은가 살짝 고민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왼쪽 좌회전이요? 좌회전입니다. 차 색깔이 너무 부족하고 안 보여 잘.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뭐 무슨 차 안에서 뭔가 다른 걸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상상할 수는 있나? 우회전입니다. 다시. 네,
네, 여튼 지금 차가 시트를 뒤로 젖혀봐도 잘 젖혀지지도 않고 뭐 공간도 굉장히 좁아서 차에서 뭔가 다른 일 같은 걸 한다? 뭐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상상은 해도 되나? 아무튼 네 네, 이 차는 콰트로입니다. 아우디 콰트로의 브랜드가 새겨져 있죠. 물론 이 차는 콰트로의 토센 기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식 사륜구동을 세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이 출력 배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륜으로 평상시엔 15%, 최고로 많이 전륜으로 힘이 넘어간다고 해도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만 전달이 되는 그런 간이 사륜구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카의 어떤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코너를 들어갈 때 약간의 오버스티어를 가지고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샤프한 슬라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넘어가죠.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소리 완전 멋있어. 무슨 이륙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아니 스포츠 모드 하나 때문에? 소리 너무 좋네요. 뒤쪽에서 엔진에서 나는 소리하고 배기 소리하고 그런 것들이 막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들립니다. 스포츠 모드가 마치 오케스트라 이제 동작해라 이런 느낌을 주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울려 퍼져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버튼을 눌러 주차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권을 뽑으신 후 인사하여 주세요. 좀 더 큰 화음을 내라 뭐 이렇게 마치 지휘자가 이렇게 화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아, 귀여워요. 물론 이렇게 오토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끄면 이 차는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굉장히 조용해지죠. 굉장히 조용한 사운드로 이렇게까지 조용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한 차로 180도 바뀝니다. 이 차는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데일리카로 사용하려면 이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을 갖고 마치 세단을 운전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타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스포츠카입니다. 가야르도를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R8은 사실 데일리카로도 손색이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슈퍼카로 한번 달려볼까? 라면 슈퍼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 R8 V10 플러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R8 V10까지도 알겠는데 V10 플러스는 또 뭐냐? 아우디 R8이 V10이 나오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죠. 에스트로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장착하고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550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기존의 가야르도 같은 경우는 540마력 정도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560이 있었던가요? 어쨌든 그 가야르도랑 비슷한 수준, 어떤 경우에는 가야르도를 오히려 뛰어넘는 뭐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바로 이 플러스입니다. 슈퍼카 영역에 들어온 아우디, 기존의 슈퍼카들에 비해서 더 훌륭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같은 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존심 같은 것,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아우디 R8 V10 플러스입니다.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데이트할 때도 어떤 순간에는 짜릿하고 흥분시키고 고조시키다, 기어노브가 굉장히 특이해요. 기어노브가 뭐 이전에 있었던 그 듀얼 클러치가 아닌 싱글 클러치 기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뉴트럴, 아래로 하면 후진, 왼쪽으로 하면 A, 아래로. 이런 곳에 CD 체인저가 있어요. 오디오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이쪽에 뭐가 있을까? 이쪽에는 이렇게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SD 카드를 2개 꽂아서 뭐 여기는 또 CD 플레이어도 있네요. CD 플레이어도 있고 CD 체인저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차입니다. 오디오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